오늘장 클린업입니다. 황민혁 전문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모멘텀 살펴봐야죠. 네, 오늘장에서 이 모멘텀 빼고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DRAM 생산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이제 그 얘기가 전해지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삼성전자 DRAM 생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장비가 또 모처럼 만에 시장의 중심에 부각이 됩니다. 그동안 실적이나 수주나 이쪽이 좋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속 반도체 장비주는 랠리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모멘텀 선택하신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이 이유를 선정하게 된 원인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스틴 공장하고의 파트너인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17나노 핀팻 공정 양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성의 17라인은 일부 DRAM 생산 쪽으로 확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한 가지 대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이제 DRAM의 수요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약 20% 정도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DRAM에 대해서도 지금 꾸준하게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만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RAM 생산을 할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번에 DRAM 수요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은 결국은 DRAM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DRAM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둔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수주가 발생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이제 장비 업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를 봐도 그 반도체 업황이 참 좋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의 수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또 삼성전자가 라인을 더 늘려야 되겠다. 원래 다른 쪽을 생산하던 라인이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실제로 궁금한 게 그 원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던 라인에서 반도체 DRAM을 생산을 하게 되면 그쪽의 라인을 위해서 장비를 다시 수주를 하나요, 실제로? 당연히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롭게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DRAM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DRAM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수주가 나오면 수주 규모가 클까요? 사실 이제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DRAM 쪽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장률은 꾸준하게 20%대의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요.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적, 지금 생산해내는 것 대비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돈이 되는 바로 DRAM 쪽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되겠죠.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지금 약간 이제 둔화가 일어났었지만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지금 성장률이 좀 큽니다.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봤을 때는 지금 그 금액 단위가 이제 10억 달러죠. 그래서 50억대에서 7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대만 역시도 2013년도 그리고 2014년도 넘어올 때 역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망치가 높게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따져 본다면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에는 32억 달러 정도, 320억 달러죠. 그리고 2014년도에 왔을 때는 39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확대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넘어올 때 역시 20% 이상의 고성장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의 발주 기대감으로 반도체 장비주 오늘 움직입니다. 트리오 종목으로 세 가지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원익 IPS라는 기업이고요. 역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PSK, 세 번째는 테스입니다. 예,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주죠. 원익 IPS. 오늘장의 급등 또 거래량 대단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재료의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노출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익 IPS 역시도 지금 이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국내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35에서 한 40% 정도, 거의 이제 독보적인 점유율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현재 주요 고객사를 필두로 해서 역시 이제 올해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는 반도체 대표적인 장비 업체 중에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PSK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할까요? 네, PSK 역시도 이제 뭐 발주에 대한 수주겠죠.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패키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역시 이제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또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기업은 이제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시장 점유율 39%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역시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또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종목인 것 같아요. 테스도 알아볼까요? 네, 테스 역시도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지금 테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 장비 쪽에서 80% 이상이 지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발주가 이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또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는 뭐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고객사의 매출 비중으로는 삼성전자 쪽에 58% 정도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역시도 테스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모두 뭐 각자 보다 안정적으로 혹은 약간 출렁이면서 올라왔다 그 차이뿐이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상승 추세를 그려오고 있다는 점은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 홈런 종목 골라볼까요? 네,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뭐 세 종목 모두 오늘장에서 급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따라붙기가 좀 애매한 자리이긴 하지만, 뭐 그래서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좀 붙어야 되는 자리인데요.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건 테스라는 기업으로. 그래서 홈런 종목은 테스로 뽑아왔습니다. 예, 보다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 기준으로 삼으셨나 봐요. 네, 일단 성장률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그리고 네. 뭐 이 발주에 대한 모멘텀도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뭐 삼박자가 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볼까요? 네, 테스 이 기업은요, 일단 뭐 첫 번째 모멘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의 80% 이상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뭐 이번에 반도체 장비 수주가 발생됐을 경우 역시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58% 정도의 매출 비중이 2014년도 1분기에 나왔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주가가 최근에 막 탄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SK하이닉스도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SK하이닉스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1.9%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느 정도 분배가 좀 되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역시 이제 성장성입니다. 지금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2014년도 1분기 실적상으로만 놓게 본다면 2013년도 연간 실적의 두 배의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의 2배 이상의 또 당기 순이익을 1분기, 한 분기만에 달성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 이제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갔을 때는 거의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요즘 같이 실적 불확실성이 있고 실적 부진 우려가 있는 시장에서 이렇게 또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빅사이클이 도래한 게 몇 년 만일까요? 반도체 장비. 글쎄요, 그동안 이제 침체기에 좀 빠졌다가 네. 본격적으로 이제 턴을 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 그때부터 이제 턴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업종 사이클로 본다면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도 꽤 제 오랜 기간 네, 동안에 그래요. 네. 저도 제 기억에도 제가 2007년부터 주식시장을 봤는데 7, 8년 만에 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네. 제 기억이 맞나요? 네, 그때 당시에도 사실 이제 네. 글로벌 경기 둔화가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2007년도는 좋았어요. 진짜. 2007년도 같은 예. 경우는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못했었죠. 그렇죠. 어쨌든 예. 지금 이제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고 이 반등의 랠리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네. 때는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지금 단기적인 그 관점에서의 파동이 아니고 그래도 좀 길게 그동안 오래 쉰 만큼 좀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도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반드시 대기업의 수주가 뒷받침이 돼야 갈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지금 대기업에 대한 수주가 발생이 돼야만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지금까지의 수주로도 충분히 뭐 하반기까지 실적은 좋다고 보면 되나요?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도 뭐 디램에 대한 성장성도 계속 이제 성장률도 지금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좀 과거하고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말씀하셨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가 계속 둔화 국면이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2012년도 지나고 2013년도 지나면서 치킨 게임이 이뤄지면서 결국은 남아있는 기업들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담에 대한 물량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네.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큰 수주가 발생됐을 경우 오버슈팅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증가 추이를 목표로 나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주를 받고 일단 라인이 깔리면 한 번 깔리면 또 몇 년 동안 쉬잖아요. 그 좀 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가 우려는 없을지 한번 좀 여쭤봤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많이 오르고 윗골이 달았네요. 네, 일단 테스 주가 잠깐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올해 들어서 이제 테스의 주가 흐름 정말 이제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뭐 최근에 주가 조정 받으면서 잠깐 이제 또 눌렸다가 재차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역시 이제 길게 또 양봉을 또 뽑아 올리다가 또 윗꼬리를 물었습니다. 윗꼬리를 물었다는 건 꼭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죠.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모멘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빠져나온 상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올라가다 윗꼬리를 달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윗꼬리가 달았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5.15%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뭐 성장성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윗꼬리 역시 이제 부담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더 이 주식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조금씩 더 시장에서 형성이 된다면 윗꼬리에 대한 그 물량 부담은 더 뚫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를 선정해 드릴 텐데, 뭐 역시 지금 현재 가격이 15,300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제가 그 전에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위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네. 말씀드렸고요. 네네. 그래서 15,000원에서 15,400원 정도, 지금 300원 가격대, 250원 가격대는 뭐 충분히 적절한 매수 네. 타이밍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할 매수 접근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목표가 진짜 궁금한 게 그 항상 얘기해 주시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네. 종목들은 목표 주가를 아주 과감하게 주시거든요. 황 전문가님께서. 네,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은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세요? 역시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차트가 소사히 올라가는 이제 흐름이고 상승의 초입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너무 길게 잡으면 그 흔들림이 또 그만큼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버티기가 어렵죠. 따라서 목표가의 경우에는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일단 단기로 보시고요. 그 자리에서 무조건 한번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손절가, 리스크 관리 자리를 우리가 본다면 역시 강하게 한번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락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의 경우에는 오늘 발생된 봉의 저점 자리, 그래서 14,700원 정도를 단기적인 짧은 손절가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승 초입 국면에 있는 종목들 많이 선호하시는데 오늘은 추세에 놓여 있는 상승 추세의 종목 가지고 와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클린업에서 삼성전자의 D램 생산 확대 가능성 다뤄봤습니다. 자, 세 가지 홈런 종목 가운데, 세 가지 트리오 가운데 홈런 종목은 테스였는데요. 테스의 전략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집중 골든타임 2부에서 잠시 후 뵙겠습니다.